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얼마 전 시끌벅적하던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봄이 시작된 지도 이제 며칠 금방 지났는데요. 3월 하면 이렇게 봄이 시작되는 달이라 그런지 뭔가 느낌이 다르죠. 새 출발의 의미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인데요. 저희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 준비한 주제는 많은 분들이 늘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지만 또 불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난청과 이명에 관한 정보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건강 MC 3인방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들리시죠? 아유, 잘 들리는데요. 네. 저기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한대요. 청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이고, 멀쩡해요. 말귀에 약간 문제가 있는 백찬희 씨, 성경 씨, 박희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성경 씨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저는 오늘 군대 있을 때 제가 메니엘이라는 이 병이 약간 있어서 메니엘이요? 메니엘 전정기관에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관심 있는 오늘 날입니다. 그렇네. 왜냐면 이게 재발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다른 병력을 밝혀주시면 새봄에도 장가가기는 힘들다고 해야지. 아마 올해는 네. 힘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파이팅! 괜찮아.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이게 또 괜찮은데 어떤 병인지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인이어라고 그래서 요즘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귀에다 이어폰을 꼽잖아요. 저희도 여기 이렇게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이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빼고 나면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오늘 제대로 왔네. 목소리 제대로 왔어. 큰 여자분을 만나시면 되겠다. 나 같은 여자를 만나라고! 성경아, 사랑해! 힘들어. 근데 참 맞아요.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이야기도 뭐 다들 아시죠? 27부터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해서 난청과 이명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음악가가 청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상상도 잘 가지 않는데요. 비단 음악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청력에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늘상 귀에 꽂고 있는 이어폰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정보들 다양하게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우리 이현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비인후과 귀를 전공하고 있는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귀에 반갑습니다. 쏙쏙 꽂히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렇게 점이 또 오래 멀리 가거든요. 예, 그래서 네. 환자분들에게 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진료를 하다 보니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되네요. 되게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가 딱 그러니까 저음이 말이에요. 더 잘 들리나요? 예, 점이 더 멀리 갑니다. 멀리. 그럼 교수님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나요? 성악도 좀 하셨나요? 예,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따로 성악을 한 적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명과 난청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난청과 이명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혼동되실 수 있습니다. 이명의 정의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귀나 뇌 안에서 소리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청은 한마디로 잘 안 들리는 거죠. 청력 검사 상으로 평균 청력으로 25데시벨을 넘으면은 난청이 있다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난청을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자면은 이제 청신경이나 뇌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인지가 잘 안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소리가 안으로 전달이 안 돼서 달피관 안으로 전달이 안 돼서 생기는 전음성 난청, 그리고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난청은 세계적으로 약 6%에서 8% 정도가 난청을 앓고 있다고 하는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그 정도면 좀 예. 큰 비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흔한 이제 특히 노인들한테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청력 검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2명은 난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고요. 20%.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37만 명이 청각 장애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25데시벨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소리를 되게 25데시벨이라고 작은 그래요? 거 아닌가, 그죠? 예, 25데시벨이면 작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마 한 60이나 70 사이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화 영역은
35에서 55데시벨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5데시벨이면 소곤소곤 이 정도로 말하는 정도이겠죠. 다행이다. 예, 예. 잘 들렸어요, 네. 저는. 아니 성경 씨가 조금 전에 뭐 메니에르라는 병을 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혹시 어떤 질환인가요? 아, 예, 메니에르병은 이제 난청, 이명, 그리고 어지러움, 그리고 귀가 꽉 차게 되는 자꾸 이제 많이 뭐가 명령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진짜 장가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난청도 있고 이명도 있고 어지러움도 있고요. 예, 그래서 메니에르병은 맞아요. 이제 그런 이제 4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이제 어지러움을 사실은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게 치료를 안 하고 방치되거나 자꾸 재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공고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달팽이 관 안에 물 흐르는 관이 있는데 거기가 자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물이 차게 되면서 아이고. 이런 증상이 재발성으로 자꾸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연세가 들면은 귀가 먼다 하잖아요. 귀가 멀었다. 그래서 난청이나 이명이나 이런 청각 장애나 이게 거의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람은 30살부터 청력이 점차 어머.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30 있습니다. 살부터. 지금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네. 나도. 예. 10년이 지났네. 그 잘 들리는 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와. 나이가 점차 들면서 이제 달팽이 관 안에 있는 기관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소음을 많이 듣게 되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독성이 있는 약재들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하면 혈관이 점차 이제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난청이 점차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입니다. 네, 무지개 모양으로 표가 돼 있는데요. 이제 아래로 갈수록 점차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 표에서 이제 오른편으로 갈수록 고음, 왼편으로 갈수록 저음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 보라색으로 점차 내려올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인구층인데 나이가 들수록 고음력 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경사가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네요. 그래서 갑자기 확 보시면 떨어져요. 예, 왜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예요? 남성 이제 그 이유는 아직까지 뭐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그래서 보통 남성이 이러한 변화가 더 빨리 오고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빨리 알아서 닫는 거 아닐까? 몸이 알아서 몸이 반응해. 알아서 닫는 거죠, 그냥. 저절로 안 들리게 만드는 거지, 그렇지? 어쩐지 저희 아빠도 그래, 못 들어. 그 잔소리는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뭐 난청이다 이명이다 청각 장애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딴 생각을 해, 딴 생각을. 니 캐라라고 하기 때문에 삶의 노하우죠. 경험담이네요. 네, 그 의학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고 정서적인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우리 의식적으로 우리 몸이 혹시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아,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네. 집에서도 부엌에 계시는데 냉장고 소리는 항상 들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이 그 머리 뇌에서 필요 없는 소리를 걸러내줍니다. 알아서. 예. 그래서 항상 들리거나 의미 없는 소리는 이거를 알아서 뇌 안에서 인지를 안 하도록 걸러내주는 시스템이 항상 있습니다. 들리거나 의미 없는 소리. 그게 잔소리인 거지. 안에 잔소리인 아 거지. 잔소리가 이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양말 뒤집어 벗고 네. 벗지 말고 옷 좀 똑바로 벗어놓고 네.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지. 야, 뭐 진짜 내가 씁쓸한데요? 똑똑해. 아, 근데 듣고 싶은 소리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음악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드럼 소리도 있고 기타 소리도 있고 뭐 색소폰 소리. 근데 그 중에서 트레이닝 할 때 딱 듣고 싶은 노래만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 악기만 딱 집어서 네. 들릴 수 있는. 그러면 집중하다 보면 대단한데. 그것만 들려요. 오 멋있다. 네. 그게 되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 같네 이제. 가능하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집중하거나 뭔가를 꼭 들어야 되면은 그 부분만 이제 신경을 써서 그 부분만 더 잘 들리도록 처리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뇌 속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거는 양쪽 귀가 다 좋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한쪽만 난청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청력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방향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본인이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딱 잘 들으려면 양쪽 귀로 다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끄러운 곳에서 앞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듣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귀가 다 잘 건강한 것이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렇게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난청이 생기는 거 말고도 이제 난청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난청을 생기는 원인을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굉장히 많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인성 난청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이 직업적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로 소음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그리고 우리가 약제를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이독적 난청, 대표적으로 이제 특정한 항생제라든지 특정한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난청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거 먹고도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독성 난청이라고 하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라고 하는 뭐 특정한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한다든지 항암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항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이 난청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머리가 다친다든지 귀가 다친다든지 이러면서 발생하는 외상으로 인한 난청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중이염이나 아니면은 홍역 같은 이제 어렸을 때 발생하는 이제 열성 감염 질환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 이런 거라든지 유전성 난청, 선천성 난청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야, 교수님 근데 제가 군대를 공군으로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활주로에서 활주로에서 근무할 때 낙엽을 그렇게 쓰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때 이 원래 활주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큰 도나스만한 이어폰을 끼고 맞아. 공항 가보면 해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특수한 임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활주로에 일을 하잖아요. 보호 장비도 없이. 그때 되게 슬프다. 비행기가 떠요. 제트 엔진에 막 팬텀 이런 게 뜨면은 귀가 멍해지는데 그때 저는 몇 시간 정도 잠식을 했는데 제 친구 하나는 제 동기는 전우는 이게 그때 소리가 안 들려갖고 계속 의무병원을 가고 했거든요. 아이고.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받든지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난청이 오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음성 난청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특정 기준의 이상의 소음을 특정 시간 이상 오래 들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해서 유발돼서 이제 고음력 부분의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가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성경 씨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큰 소리를 갑자기 빵 막 이렇게 듣게 되는 걸 하면은 음향 외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큰 소리가 아니고 적당히 큰 소리를 오래 좀 확 갑자기 듣게 되면 급성으로 청력이 변화한다고 하는데 청력이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리를 좀 덜 듣고 몸이 회복하면 청력이 좀 올라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 레벨의 이상 소리를 예를 들어서 폭발이 바로 옆에서 있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청력이 그 음향 외상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완전히 회복을 못하는 이런 아이고.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 그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이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네. 우리 딸이 중이염으로 다 고생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이게 낫다 또 좋아졌다 또 생기고 이랬는데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소아 난청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이게 소아 난청이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중이염이랑?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기들은 뭐 흔히 중이염, 축농증하고 마찬가지로 중이염을 많이 앓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저한테도 진료 오셔가지고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이런 중이염 때문에 난청이 생길 수 있는가가 되겠는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앓을 수 있는 중이염을 두 가지로 흔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가 아프다든지 물이 난다든지 몸에 열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급성 중이염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기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발달을 덜하죠. 그래서 귀하고 코하고 이어지는 관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서 귀 안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막 안쪽에 있는 중이라고 하는 공간에 물이 차게 되고 그 물이 차면서 음압이 자꾸 형성되니까 고막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중이염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안 돼서 난청이 유발될 수는 있죠. 하지만 치료를 잘하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특히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고막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에 유착이 돼버려서 소리 전달하는 뼈가 손상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심각하네. 난청 이제 중이염이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하면은 이비인후과에 들르셔가지고 적절히 관리를 하시고 이게 만약에 단순한 약제로라든지 경과 관찰로 안 된다면 필요하면은 삼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환기관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수술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경과 관찰을 한다든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어린 아이들, 진짜 신생아들도 난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은 이제 네. 선천적으로 이제 내이나 중이 또는 바깥 귀 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이런 기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전성 난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다음에 태어난 소아과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난청 감별 검사를 통해서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을 처음에 해주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 같은 데서 미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검사를 하실지 말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때 네. 하신다고 말하면 되겠고, 이제 의료보험 이 커버리지가 점점 넓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검사는 이제 반드시 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아마 점점 넓어지게 될 겁니다. 네. 신생아는 말을 못 하는데 이렇게 뭐 들린다 안 들린다 말을 못 하는데 검사 옛날에 이거 방송에 이야기해도 될지 몰라도 옛날에 제 친구들이 네. 군대 안 가려고 멀쩡한데 안 들린다고 실제 안 네. 들린다고 해서 막 연기를 하고 하다 들켜서 막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신생아도 그렇고 들려도 안 들린다 안 들려도 들린다 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검사는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합니까? 건가?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자기가 뭐 장애 진단의 기준에 못 미치는데 진단을 꼭 받아서 이제 경제적 이득이 꼭 필요하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청약 검사를 거짓말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우리가 수능 청약 검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청약 검사는 자기가 소리가 들리면은 눌리고 안 들리면 안 눌리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저희가 예. 이제 주관적인 반응을 예. 우리가 알고 검사를 결과를 하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뇌관 유발 반응 검사라고 하는 뇌파로 하는 청약 검사가 되겠는데요. 뇌파로. 환자를 이제 수면제라든지 이제 안정제를 줘서 환자의 이제 의식 수준을 낮춰서 재우고 소리를 들려주고 거기서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환자가 몇 데시벨 정도로 들리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거짓말 못하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또 이제 신생아 청력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음향 방사 검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감별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자동화된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귀에 프로브를 꼽아 가지고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고막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반사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소리를 디텍션해서 그 소리가 반사돼서 나오면 애가 청력이 괜찮겠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결과가 패스 아니면 리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검사를 재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아기들한테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그렇구나. 청력 검사 중요하네요. 이거 저는 좀 처음 들어요. 신기하네요. 간호사 선생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예. 그러게요. 참 이게 늘상 듣는 소리인데 이게 잘 안 들린다면 삶이 참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좀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를 유발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안 들리니까 주변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겠죠. 대화가 단절이 되면은 짜증나고 우울해질 수 있고 주변하고 사회적으로 계속 고립이 되게 됩니다. 심하면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 심해지는데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는 시점에서는 전화로만 통화를 한다든지 직접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심하고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차 청력이 심해지고 고립되고 우울해지면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인지 기능이 자꾸 이제 자극을 덜 받으니까 저하가 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은 우리가 낙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쓰러져서 다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점차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치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치매? 최근 연구 결과에서 아이고.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네. 치매가 또 난청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최근에 2020년에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있는 환자들 중에 8% 정도는 중년 정도의 나이에서 난청을 미리 치료를 했었다면은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의 치매 환자는 아이고. 진짜 중요하네요. 8%의 치매 환자는 난청을 치료했을 경우 치매가 발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 데이터 결과에서도 이제 난청이 있어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해서 추적 관찰을 8년 동안 해봤을 때 난청이 있는 군에서
1.3배 정도 치매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난청이요. 치매랑 연관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부모님들이 좀 연세가 드셔서 TV 볼륨이 점점 높아진다거나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난청, 이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게 많네요. 제대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카드나 통신에 울고 웃는 카드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이게 갑자기 좀 불안한 게 저도 이렇게 여기 항상 이쪽에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근데 우리 라디오 부스를 들어가 보면요. 연차가 한 10년 된 선배님, 20년 된 선배님 방에 들어갈수록 스피커 볼륨이 달라요. 한 목소리도 20년 크죠? 넘어진 20년 넘어간 DJ분들 들어가면은 스피커 소리도 너무 크고 목소리도 진짜 크시거든요. 이게 소리를 들을수록 뭔가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그 오해를 좀 제대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문제를 잘 듣고 네. 정답을 알려주세요. 교수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흡연은 난청을 유발한다. 흡연이? 이거는 저는 지금까지 X. 공개 클리닉 외를 쭉 함께 해본 결과 흡연이 좋다고 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아무 상관이 네. 없. 아무 뭘 상관이 해도 없지. 피부도 나빠지고 아마 성격도 나빠질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되면. 네. 뭐 아, 저는 슬픈데? 오갑니다. 들어보세요. 뭐 저는 아니, X했어요. 그러니까 흡연이 안 좋긴 하지만 폐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연기가. 그러니까 이게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자극이 좀 되지 않을까요? 입이 이누까니까 이게 이게 다 연기가 연결되는 들어가면서 거잖아. 여기 안에 네. 영향을 주니까 혈관 문제뿐만 아니라 난청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찬희 씨하고 민설 씨가 말한 거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 모든 질병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흡연과 유전. 흡연과 유전? 그런데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 담배를 쫙 피면 뜨거운 연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코, 입하고 귀까지 자극을 주는데 좋은 자극이 아니고 그걸로 청각이 무뎌져요. 왠지 설득력 있고 타기 때문에 아니, 탄다고요? 그 연기에 탄다고요? X. 잠깐만. 논리가 이상한데 논리가? 그래서 흡연은 무조건 이 난청을 유발한다. 아니, 소리 근데- 듣는 대로 아니 막 흡연은 혹시 치명적이에요. 모르잖아요. 이거 흡연을 딱 했어. 그 연기가 막 타르 뭐 이런 게 들어있다면서. 그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고막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고막이 잘 안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맞아요. 아무튼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더 이상 저희끼리의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영양가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정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답 알려주시죠.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아니 당연히 오야 네. 맞는 건 맞는데. 근데 왜요? 왜? 저희가 왜? 추측한 이유 중에 뭐 하나라도 맞는 게 있나요? 예, 그래서 흡연은 네.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 문제를 일으키고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은 코로 그 연기가 들어가면서 귀하고 코로 이어져 있는 이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습니다. 유스타키아 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관으로 실제로 흡연 연기가 들어가서 이관 조직 그리고 귀 안에 있는 중이라고 하는 공간,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에 염증을 실제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염증이라든지 혈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악화를 시키면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게 그냥 흡연이 그렇구나. 100회 아니, 아니. 무익한 것뿐만 아니라 뭐 난청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치매도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럼 쭉.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혈관에 그렇죠. 연관이 이제 있으니까. 진짜 흡연이 정말 백회무익. 금연 클리닉 갑시다. 네, 그래야 100회 되겠네요. 무익, 1000회 무익, 만회 끊어. 무익합니다. 세 봄에는 꼭 그냥 금연을 하시고 저희 두 번째 문제도 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주시죠.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난청과 이명은 불치병이다. 난청과 난청과 이명은 불치병이다. 아 이거는 근데 저도 한 번씩 이 이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삐 하는 거 있죠. 제가 다이어트 엄청 심하게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약도 안 받아가지고 못하지만 정말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억제 이런 네. 약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정말 이렇게 안 먹게도 하지만 막 바짝바짝 마르게 하잖아요. 그때 제가 누웠다 일어나는데 삐 그러고서 바로 쓰러진 적 한 번 있거든요. 아이고, 네. 네, 근데 다이어트 심하게 하고 잘 안 먹을 때 정말 이명을 느껴봤어요. 삐 이러고 어지럽고 언제 죄송한데 언제 그렇게 이렇게 한 15년 전인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고 지낸 인간에게 사람이 하고서 마른 적이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언제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옛날에 말랐은 적 옛날에 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영향이 이명과 있을까? 난청이 아, 불치병이다. 불치병? 네. 근데 그런 저는 게 그게 좀 궁금한데. 좋아졌거든요. 정답은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현민 교수님은 이비인후과잖아요. 근데 안과도 보면은 사람이 빛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그 원리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귀도 고막이 있고 뭐 이렇게 달팽이 간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뇌로 전달돼서 소리를 듣고 하는 그 원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아, 이거 약간 맞습니다. 저는 왜 반반이냐면 왠지 난청은 평생 고쳐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귀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뭐 근데 완전히 고칠 수는 없으니까 안 좋아진 귀를. 그래서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죠. 못 고치니까. 근데 이명은 자기 질병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명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약물 치료나 뭔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헷갈려요. 뭘 들어야 여기 될지. 보니까 네. 치료가 잘 안 되고 네. 치료를 했는데 재발을 했다. 재발 이런 가능성이 분들도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아, 저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성경 씨, 저 이명도 치료가 안 돼. 네? 안 돼요? 제 친구가 한 30대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귀에서 소리가 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런 소리가 들어 라디오 주파수 칙한 소리 나고 어떤 친구는 달달달달 진짜 소리 나요. 나는데 포기하고 살아요. 너무 힘들겠다. 그냥 그거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소리랑. 별의별 병원을 다 가봤어요. 진짜로. 그럼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 거다 하면 이건 불치병이네요. 저는 경험 한번 해봤잖아요. 네. 이명이 이 메니에르 네. 그렇죠.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삐 진짜 삐 소리가 삐 이렇게 들려요. 네네. 삐 이렇게 들려서 한 3개월 정도 군병원에 있으면서 약을 먹었거든요. 거의 한 10알 정도씩을 계속 먹었어요. 3개월 정도를. 네. 근데 안 들리고 다른 병원 몸도 같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약 때문이지. 저기 약을 안정제 먹으면은 아니야, 안정제. 개인적으로 X를 들은 건 바램입니다. 치료가 안 아, 되는 게 그냥 너무 슬프니까. 지금은 좀 괜찮은데 맞아, 그냥 치료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요거 좀 궁금한데 이게 좀 심리적인 요인도 큰 것 같습니다. 과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교수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야 치료가 돼. 예. 가능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저도 이 문제를 만들면서 사실은 O를 해야 될지 X를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난청을 실제로 이제 안 들리는 사람을 보조기기 없이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약제가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명도 획기적으로 이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세계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난청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난청을 치료하는 보청기라든지 이런 기계가 점차 소형화, 그다음에 기능이 더 많아지고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청기 말고도 다른 청각을 들리게 할 수 있는 청각 재활 기계가 새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도 그 발병 원인을 이제 뇌에서 찾는 뇌 과학이 점차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년 계속 앓으시면서 이명 치료도 못 하는데 한다고 하노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재활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담 치료라든지 소리 치료라든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명이 안 들리게 할 수는 없지만 덜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저도 항상 환자분들한테 제가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지만은 덜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제 별일로 생활하는데 신경이 안 쓰이도록 하면은 그게 치료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과학이 발전될 것이고 결국에는 정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치병이 아니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네. 약간 치료가 힘들 뿐이다. 아, 이렇게 참 설명을 다행입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불치병도 아니고 난치병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소리 실컷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새 문제 주시죠.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명 때문에 난청이 심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는 이명 이명과 때문에. 난청이 상관관계가 많이 큰가? 요거는 진짜 검색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아니 근데 느낌으로 다 봐가지고는 이명 이게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생기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옵션으로 따라온다라는 게 이제 저의 짧은 지식으로다가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명은 한 번씩 있었는데 이렇게 네. 삐 하는데 네. 난청이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난청이 오는 거죠. 30세부터 그렇지. 청력이 남성이 떨어진다 떨어지니까 했으니까. 이제 40대, 50대 오면서 이제 이명과 난청이 함께 오는 거죠.
왠지 고개를 끄덕이셨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 이거 내 논리가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명이 있으면서 난청이 안 심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불편한 게 불편함 더하기 불편함이니까 더 불편함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X라고 하는데요. 이명의 삐 소리 날 때 누가 얘기하는 거 소리는 또 그 소리대로 잘 들어오더라고. 삐는 별개고 그래요? 소리는 소리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명의 그 근원하고 난청의 근본을 따져보면 다른 거예요. 근본까지 나왔어 지금. 왜냐하면은 난청은 네. 뭐 중이염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고막이라든가 이런 뭐 해부학적인 원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리에 반응하거나 소리 못 듣는 거고, 이명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술만 먹으면 이명이 생겨요. 술을 몇 잔 딱 마시면은 띵하고. 첫 번째 증상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귀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이명이거든. 근데 술이 깨면은 싹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명은 심리적, 정서적 또는 뭐 충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난청과 이명은 달라요. 그래서 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난청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또 이명도 생기는 거고, 이명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잠시만요. 이제 스트레스로 늘 인해서 보면은 난청이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 네. 논리가. 아니 이게 논리지. 이보다 더한 논리가 어딨어? 하나가 안 좋아지면 하나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냥 고집밖에 봐봐, 없어. 비만이 있으니까 지금 고혈압이 양쪽에서 따라오잖아. 이러니까 여기서 속상 제가 난청생일 것 같아. 중간에서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난청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재발될 수 있으니까 성경 씨. 성경이 위험하지. 난청이 생겨. 일단은 씨는 다들 이미- 드세요. 네. X. 드세요. X. 난 심해진다고 봐요. 무조건 X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잘 정답 따라와요. 발표해 볼게요.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당연하지.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거예요. 없어요? 당연하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불편함 많은 더하기 분들께서 이제 불편함은 더블 불편함이잖아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명 때문에 난청이나 치매로 이어지거나 뇌졸중이 온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 이명 때문에 죽는 병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오해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치매나 인지장애, 예, 중추성 문제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하고 그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난청에서부터 이명이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 때문에 난청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난청이 점차 진행되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맞아서 이 정답의 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렇구나. 이명이 앞에 네. 있기 때문에 X구나. 이명 때문에 난청이 심해지지는 않는데 난청 때문에 이명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난청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명이 따라온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박예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주를 하고 나서 이명이 생긴다는 분들도 이제 혈액 순환이 많이 되니까 귀 안에서 귀 근처에 있는 혈관들이 혈액 순환이 많이 되면서 소리가 들리거나 안 그러면 뇌의 활성이 많아지면서 평소에는 억제돼 있던 이명 신호가 들리는 거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 술이 깨면 괜찮아요. 저는 그게 심장 박동 소리인 줄 알았는데 혈관 소리구나. 이것도 신기하네요. 네, 맞아요. 교수님이 또 참 말술을 하실 것 같은데 술을 못 하신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볼 때마다 신기해요. 자, 편안함과 검색료의 OX 대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이명 저희가 계속 하긴 했는데 이명이라는 건 정확히 뭐를 이명이라고 얘기해요? 삐 소리 이걸 이명이라고 부르는가요? 아니면 뭐 다른 정의가 있나요? 이 이명은 크게 자각적 이명과 타각적 이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각적 이명은 실제로 이제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자기 귀나 아니면 머리 내에서 삐나 쇠, 웅 이런 소리가 나는 네. 걸로 느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타각적 이명은 이건 실제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검사자가 청진기라든지 귀를 가까이 댔을 때 혈액이 지나가는 슉슉슉 하는 심장 박동하고 비슷한 소리가 귀 안에서 실제로 들린다든지 안 그러면은 턱을 움직인다거나 입 천장을 움직이거나 큰 소리를 들을 때 귀 안에서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는 이런 이명은 또 타각적 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은 자각적 이명은 아까도 OX 퀴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난청입니다.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죠. 일단은 불 켜진 방에 촛불을 켠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촛불이 신경이 쓰일까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불 꺼진 방에 소리를 들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집중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서 부엌을 지나가는데 평소에 냉장고 소리가 신경이 쓰이시나요? 안 쓰이죠. 안 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특정 소리를 신경을 쓸 때만 그 소리가 처리되도록 무의식 단계에서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좀 소리에 예민하시다든지 이명 소리가 불편해져서 그걸 계속 불편하게 여기거나 이명이 이게 죽을 병 아닌가, 내가 다른 뭔가 뇌 안에 뭔가 시한폭탄을 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소리에 자꾸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감정과 뇌 안에 신경 전달로가 바뀌게 되면서 억제돼 있던 이명 신호를 자꾸 잘 들으려고 하는 쪽으로 발달해 뇌가- 버리는 반대로. 뇌가 변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뇌 안에 신경 전달 경로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명이 점차 더 크게 들리고 자주 들리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더 편안해지려고 백색 소음 네.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이게, 공부할 예. 때도 그거 들으면 좋다던데. 그렇게 네. 얘기가 있던데 근데 그런 것도 안 효과가 있나요? 켜놓는 게 귀에는 좋죠. 자기 전에는. 예, 소음이 그래서 없는 게. 이제 네. 이명이 심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명 치료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소리를 조금 들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청 때문에 왜 이명이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젊을 때는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잘 듣죠.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뇌로 이어져서 뇌에서 그 소리를 처리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별로 이명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청이 생겨서 달팽이관에서 소리 신호 입력이 줄어들게 되면 귀에서부터 뇌로 정보가 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뇌에서 소리 정보를 처리를 못하니까 뇌가 놀게 됩니다. 뇌가 노니까 신호 억제가 안 돼서 지나가는 잡 신호를 소리로 인지해서 이명으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교수님 또 궁금한 게 혹시 이런 이명도 유전이 될 수 있나요? 난청은 저는 유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난청과 이명 모두 유전이 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난청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선천성 난청 태어나는 아이들한테서 10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난청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유전성 난청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난청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전체 난청 유전자의 40% 정도를 걸려낼 수 있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아기들한테서 난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명 경우도 이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쌍둥이가 이명이 있을 확률이 쌍둥이가 이명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져 있어서 이거는 유전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양측성 이명 같은 경우가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소리 듣기에 좀 불편하거나 이명이나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제 병원을 가야 됩니까? 즉시 가야 됩니까? 좀 하긴 참아도 우리가 됩니까? 귀 때문에 병원 가본 적이 잘 없죠. 저도 거의 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귀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과 난청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난청은 본인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은 진료를 받으시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노화에 따라서 이제 점차 안 들리고 이렇게 포기하고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병원에 제가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이제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든지, 안 그러면 소리의 방향성이 잘 구분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TV 소리나 핸드폰 음성 같은 거를 점차 더 키운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견되면은 검진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요즘에는 난청 검사를 아기 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친한 친구 동생은 정말 자기가 언제부터 안 들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안 들린 채로 늘 살아왔으니까 모르죠. 지금도 제가 이거 오늘 난청이 주제라고 이야기했더니 저 치료 지금 받아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달라고.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됐는데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치료 받는 게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 지속돼서 이명을 방치하게 되면은 귀하고 뇌하고 이어지는 신경 경로가 자꾸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발견이 되고 불편하다면 빨리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난청과 이명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해결을 하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리에 불렀는데 안 돌아본다든지, 소리 딸랑이를 흔들었는데 애가 못 본다든지, 문 딱 여는 소리가 나는데 애가 가만히 있는다든지 이런
소리에 대한 자극이 떨어진다든지 요새 애기들 핸드폰 많이 보여주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스마트폰 안 들린다고 자꾸 볼륨을 키워달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중이염으로 치료를 다니는데도 점차 소리를 못 듣고 치료가 안 되고 오래 지속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개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러면 이렇게 보청기 끼시잖아요. 그러면 난청이나 이명도 이 보청기로다가 도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난청과 이명에 있어서 치료의 핵심적이고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청각 재활 방법이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한마디로 증폭해 주는 거죠. 예, 소리를 증폭해서 이제 안에서 들려줄 수 있는 건데 환자가 이제 난청의 정도가 모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청력 특성에 맞게 잘 안 들리는 영역을 증폭하고 환자에 맞도록 여러 번 조율해서 쓰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서 쓰는 이어폰처럼 한번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사서 환자의 청력이 시간에 따라서 점차 나빠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수시로 보청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고장은 없는지 배터리는 잘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보청기가 점차 기술이 발달해서 점차 작아지고 이제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 같은 거에 다이렉트로 블루투스 기술 네. 같은 걸 활용해서 그 소리를 바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처럼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점차 소형화되고 양쪽 보청기를 할 경우에도 양측의 소리를 보청기끼리 정보를 전달해서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점차 다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청기가 이런 난청과 이명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보청기도 요즘 참 잘 나오고요. 저는 그걸 본 것 같아요. 이게 보청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예. 난청을 치료하는 기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난청을 치료하는 보청기 말고도 다른 청각 재활을 위한 기기들이 있습니다. 아, 우선 네. 예, 일단 수술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우선 중위 임플란트라고 해서 귀 안에 수술을 통해서 귀 안에 소리를 전달할 때 이제 이소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가 있습니다. 그 뼈에다가 작은 자석으로 된 진동기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전 뼈에 세계로 달아서 임플란트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진동기를 달아주고 외부 기기를 귀 뒤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 처리기에서 소리가 처리돼서 진동이 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로 이식하는 골전도 보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공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봤어요. 인공와우. 예, 그래서 인공와우는 이러한 기계가 있는데요. 우와. 인공와우는 요 내부 기계가 있습니다. 내부 기계의 끝에 이렇게 달팽이관 안으로 넣는 전극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전극을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 안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소리를 들을 때는 달팽이관이 진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전기로 통해서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 전극을 삽입하게 돼서 외부 기기를 이렇게 외부 기계를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돼 있는데 외부 기기를 귀 뒤에 장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달팽이관 안으로 바로 전기적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적 신호가 청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못 듣던 사람들도 물론 이제 일부 귀 안에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있다든지 기형이 있다든지 뇌가 다쳐서 소리를 인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런 자극되는 기기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못 듣던 사람이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청각 재활 방법이 있어서 많이 포기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런 기기가 있는 걸 알고 계신다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난청은 소리를 못 듣거나 잘 못 듣는 분들이 보청기를 뭐 장착하거나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명은 반대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명은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 혈관성 이명, 이제 혈관에 문제가 돼서 오는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 일부를 막아준다든지 수술을 통해서 그 튀어나와 있는 혈관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근육성 이명, 이제 입 천장에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탁탁탁 떨린다든지 귀 안에 이소골을 잡아주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이소골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떨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근육을 끊어준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함부로 경련하지 못하도록 보톡스를 주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은
난청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난청을 일단은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못 듣는 거를 들어줘서 소리를 처리하는 뇌를 다시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명이 어떤 결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과 그리고 소리를 발생하는 소리 치료를 통해서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이명이 심하게 들릴 때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를 좀 덜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소리 치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난청이 이명으로 이명까지 있다가 이게 나중에 치매까지 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이 귀의 청력 이거가 30살 이후에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노화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 청력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방송 보면서 살짝 두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제 딱 30이거든요.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이제 노화 생각이 시작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왜 이렇게 네. 반가워해? 아니 같이 늙어가니까 20대였다가 근데 어떻게 하면 네. 우리 청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게 뭐 고막 단련 운동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을 것 어떻게 해야 돼?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난청과 이명의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난청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난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소음에 오래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 들린다고 너무 큰 소리로 TV를 너무 오래 틀고 계신다든지 큰 소리가 많이 나는 곳에서 일을 오래 하신다든지 보호구 없이 이렇게 하는 소음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연과 절주,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금연과 절주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좀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이 전신질환이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잘 안 된다면 난청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질환도 잘 방어를 하셔야 되겠고요. 뭐 어머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귀 나빠진다, 이어폰 빼라, 귀 나빠진다, 소리 줄여라. 이런 거 잘 들으면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하신 말 중에 틀린 말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최근에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특히 젊은 층에서 난청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젊은 층의 난청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특히 이제 전부 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폰을 항상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어폰을 장기적으로 오래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인성 난청이 빨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외 네네. 조금 팁을 더 드리자면은 소리를 듣고 나신 다음에는 소리를 안 듣는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눈 쓰는 거랑 똑같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진동이 많은 환경에서 큰 소리를 오래 듣게 되면은 난청이 더 빨리 유발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난청 관련 사업을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조기에 난청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네. 해주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신생아 난청이 이제 선별 검사로 의심이 될 때 확진 검사와 그리고 보청기 사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시다면 난청 확진 검사뿐만이 아니라 보청기까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 아기들이 있으시고 혹시나도 선천성 청력 검사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짜 이 가는 소리를 좀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귀 건강에 대해서는 참 소홀하기 쉬운데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귀마개도 때로 사용해 보는 게 우리의 청력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여기서 오늘 준비한 한 줄 처방전 만나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지만 가는 소리를 잡을 수는 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저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죠. 소리가 노화돼서 잘 안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이명도 아직 획기적인 약도 없고 하긴 하지만 많이 그 이명의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확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처방을 받으시고 맞는
맞는 청각 재활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신다면은 적절한 효과를 봐서 이명이 개선되거나 잘 듣고 다시 이제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면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병원을 찾아주셔서 상담하시고 원인을 찾으셔서 치료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이, 불치병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봄도 왔으니까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 먹는 것도 좋고요. 또 날씨도 좀 풀렸으니까 가벼운 산책도 좋고요. 스트레스 없는 하루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개클리닉 웰은 이제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